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이 강해져 자신만의 좁은 잣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발자국의 저자 정재승 뇌과학자는 유치원생의 마음으로 세상을 미친 듯이 탐구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을 부산광역시 교육청 이미선 교육정책연구소장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소에서도 미래교육, 미래학교에 대한 연구를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께서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해서 우리 교육의 준거는 사실 미래에 있으니까 이 미래를 열어가는 아이들에게도 또 부모님들에게도 또 많은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저같이 과학에 전문성도 없고 크게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도 이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지식의 향연, 지혜의 향연, 과학 콘서트에 참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라서 굉장히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서문에서부터 저를 강하게 좀 끌어들였던 것이 이 문구였는데 200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광고판에 탁 떴다고 합니다. 그래 이걸 보면 이제 E가 오일러 수인데 이 해석을 해보면 오일러의 그 숫자 나열에서 제일 처음 발견되는 10자리 소수. 이 숫자를 넣어서 닷컴으로 들어가면 congratulation,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구글 취업 인원을 뽑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15,000명 정도를 구글에서는 그냥 서류 보고 어느 대학 나왔냐, 뭘 전공했냐가 아니고 진짜 이 지적 호기심과 열정, 창의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뽑는다. 이런 시사점을 준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강연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의 숲으로 이끄는 발자국입니다.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춘들과 이 땅의 리더들에게 주는 뇌과학의 지혜와 통찰이 가득한 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도 그렇고 공간 혁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 어떻게 창의력을 키울 것인가는 참 어려운 과제인데 보통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거는 지금 우리 천정 높이 2m 좀 상상의 날개를 펴고 뭔가 고민을 막 하고 이럴 때는 천정 높이가 아주 높은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뇌과학자가 또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어 주니까 때로는 좀 멀리 가서 좀 도서관이라거나 박물관이라거나 천정 높이가 높은 곳에서 아이들의 꿈을 꾸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008년에 노벨상을 받은 프랑스 그 작가인 르클레지오라는 사람이 수상소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구의 어느 아이라도 인류의 향연에서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외되고 우울하고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안고 미래를 열어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 좀 고민이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어른들이 기댈 수 있는 참 좋은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등대가 되고 멘토가 되어서 좀 아름다운 풍경으로 우리 어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통념을 뒤집고 뒤통수를 후려치는 생각의 전복. 관계 없어 보이던 사실과 지식이 연결되는 놀라운 생각의 모험. 차갑게 보이는 과학과 지성의 성찰이 어느새 가슴 뛰는 삶의 통찰로 바뀌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딸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좀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사춘기 시절에 하복을 입으면 이 발꿈치 부분이 다 헤어져 가지고 아토피가 심하니까 보는 제가 되게 속이 상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 속상하지 그랬는데 우리 딸이 뜻밖의 엄마 괜찮아요.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팔 다리가 하나도 없는 그 사람도 그렇게 씩씩하고 용기 있게 사는데 이깟 아토피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듣고 야, 책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히려라는 용어를 제가 좀 좋아해요. 이순신 장군 다 아시는 것처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육사 선생님이 쓰신 꽃이라는 시에도 보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시절에도 오히려 꽃은 붉게 물들지 않냐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상이 참 소중하고 그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그 의료진들이 대구로 달려가고 손수 마스크를 만들어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내놓는 할머니들, 이런 아름다운 시민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소중함이 무엇인지, 생명과 가족과 건강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마음껏 침 튀겨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상이 오기를 간절히 좀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욕망을 마치 나의 욕망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나만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나만의 지도를 얻는 방법. 일단 길을 잃고 적극적으로 방황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행복한 책 읽기 이하윤입니다.